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님, 영상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동차 고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고장이 많은 올 2022년도의 겨울입니다. 자동차는 운행하기 좋은 조건이 봄, 가을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춥거나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영상과 영하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요. 기온이 늘 일정하게 마이너스 5도, 7도 이 범위 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하 기온을 일으킬 때에는 자동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경청해 보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우리 한국의 저 남쪽 지방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저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무슨 소음? 바로 부밍음입니다. 부밍음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이 엔진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양과 배기의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겠습니다. 보셨죠? 배기 유량을 보니까 의외로 권영호를 찾아오신 자동차 중에서 좋은 차에 속합니다. 다만 부밍음 때문에 오셨으니까 부밍음의 주범은 엔진 오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부밍음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그랬더니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오일을 바꿨답니다. 엔진 오일을 바꾸고 나서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찾아오셨는데 리콜을 했다고 해서 리콜 내역이 뭔가를 알아보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여기가 블로바이 가스가 올라옵니다. 록함 캅에서 또 저쪽도 올라옵니다. 블로바이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고 엔진으로 다시 보내기 위한 장치인데 가스가 나와서 지나갑니다. 여기에 혹시나 있을 오일을 걸러주게 해서 오일 세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세퍼레이터를 거쳐서 또다시 흡입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V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죠? 테이핑을 해놨어요. 은박지 테이프로 보온재로 감쌌는데 이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입니다. 피스톤이 상하로 오르락내락 합니다. 피스톤이 상하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갈 때 흡입, 올라갈 때 압축, 폭발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구로 빼내는 겁니다. 사행정을 하는 동안에 압축 행정에서 발생하는 또 폭발 행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피스톤과 시린더와의 사이에 피스톤 링이 있죠. 피스톤 링을 타고 밑으로 오일팬이 있는 쪽으로 압축 가스가 새는 겁니다. 또 폭발 가스가 일부가 새는 겁니다. 그때 피스톤이 내려갈 때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오일팬 쪽에 있는 가스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이 이쪽으로 와서 엔진으로 들어가서 재연소 시켜주도록 하는 장치인데 호스에서 들어가는 가스가 차갑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덥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즉 보온재를 감쌌을 때의 온도와 감싸지 않았을 때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남겨놓고 카바링을 했다는 얘기인데 보온재 카바링 할 때는 전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 하려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싼 것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온재를 감싸지 않는 것이
이 엔진에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왜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오직 알아서 했을 건데 왜 이거를 감싸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반문을 안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 안을 흘러가는 가스가 차가울 때와 더울 때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차가울 때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 밀도가 높아지겠느냐, 더운 가스가 들어갈 때 높아지겠느냐. 즉 터보에서 불어서 오는 공기가 이쪽으로 엔진으로 들어갈 때 더운 공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더 좋죠. 곧 흡입 효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흡입 효율을 방해하는 더운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공간을 통과할 때 온도 차이가 몇 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1도가 더 높은 공기가 들어갔을 때 연소실 쪽으로 흡입할 때 행정에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 호스는 보온재를 이용해서 감싸는 것보다는 감싸지 않는 것이 흡입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 성능에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가솔린 차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솔린 자동차에서도 PCV 호스는 시켜서 들어가는 것, 그게 좋습니다. 노킹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온도를 낮춰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카바링을 해서 이 보온재로 덮어서 높은 온도가 들어가면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부족해진다. 곧 공연비 희박 조건이 돼서 노킹을 일으킨다. 출력도 떨어진다. 연비도 나빠진다. 엔진 소음도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또한 자동차 메이커에서 친절을 베풀어 주셨지만 아닙니다. 리콜 할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리콜 내용이 뭔가,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까 여기다가 보온재를 덮는다. 그러면 권영으로 하면 저는 거부합니다. 예, 됐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자동차한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반문합니다. 자동차 메이커보다 당신이 잘 알아? 이렇게. 예, 잘합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모르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자동차 메이커는 알고 있겠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에서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부밍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밍음이 생길 때는 엔진 오일이라고 했어요. 엔진 오일 때문에 부밍음이 생기는데 이 가스가 데워져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덜 식어서 들어갔을 때의 부밍음, 또 완전히 식어서 들어갈 때의 부밍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 밀도를 높여주면 공연비 조건에 맞아 들어간다고 있고요. 이렇게 보온재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공연비에 영향을 준다. 곧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된다. 그러면 ECU는 연료 분사 타이밍을 제어합니다. 연료 분사 타이밍, 가솔린 차에서는 점화시기가 되는 겁니다. 곧 그것들이 부밍음을 더 키워주느냐 줄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즉 이 자동차는요, 엔진 오일을 바꾸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보온재를 벗겨주는 것이 부밍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보온재 커버링 안 합니다. 그냥 벗겨버리고요, 정상적인 자동차 성능을 내는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죠? 여기도 은박지로 커버 돼 있죠. 터보에서 나오는 공기가 차갑게 들어가야 돼요, 덥게 들어가야 돼요? 보온재를 덮었을 때 공기의 온도와 덮지 않았을 때 공기의 온도,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에서 공기의 밀도 차이를 줍니다. 밀도가 높은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걸 덮어가지고 은박지로 보온해서 공기 밀도를 낮춰주려고 했을까? 과연 저 작업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어떤 연구원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것도 뗍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가끔
자기 스스로 여기다가 보온재를 감싸 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방법인가 나쁜 방법인가, 이 영상을 통해서 권영호TV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필요한 니콜이었을까? 필요 없는 니콜이었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오일 게이지 있는 집이고요. 여기 이 호스입니다. 이게 PCV 호스라고 합니다. 여기 또한 PCV 호스라고 합니다. 로캄 카바입니다. 이 밸브가 있는 놈이죠. 로캄 카바 쪽으로 올라오는 오일팬 쪽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쪽으로 보내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오일이 올라오는 걸 대비해서 세퍼레이터를 두었고요. 이 세퍼레이터를 거쳐서 통과된 가스는 다시 흡입 매뉴얼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 속에 흐르는 가스는 차갑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곧 차갑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왜 감쌌느냐? 흡입 공기의 공기 밀도의 개념을 모르는 분이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고요.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보온재로 감싼 자동차들은 또다시 엔진오일이 아니라도 프리미엄을 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한결 더 성능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또는 성능 좋게 복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디 자동차 메이커에서 니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따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곧 내가 필요한 니콜일까 필요 없는 니콜일까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혹 이슈 업데이트를 해주는 니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좋으니까 니콜 해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온 자동차들을 보면서 이 이슈를 업데이트 했군요 라고 제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이슈를 업데이트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데이터를 보다가 이슈 업데이트 했구나 라고 알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비정상 데이터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니콜해서 이슈 업데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이것을 여러분은 모실 겁니다. 네, 권영호를 찾아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권영호를 찾아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못하는 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럴 때 한 번쯤은 오셔서 제 진단에 따라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비할 곳에 가셔서 정비를 하거나, 그곳에서 안 되는 내용이라면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정비를 해서 자동차 성능을 복구하게 된다. 곧 여러분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어요. 영상도 보셨어요. 이 자동차 모하비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모하비 맞죠? 이 모하비 자동차에 니콜 가서 이 보온재를 덮었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이거 벗겨내시고요. 이 카바 이겁니다. 이거 살살 드라이버로 벗겨내십시오. 벗겨내서 원상복구 하십시오. 여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도 하십시오. 벗겨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히 했네, 괜히 시간 낭비했네, 그러지 마시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고맙게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고 권영호가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성능을 위해서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성능을 위해서 벗겨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벗기십시오. 벗기고 운행을 해보시고 놔두고 운행을 해보셨을 때 차이점을 못 느끼신다면 그 자동차 좋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조금만 예민한 분이라면 벗겼을 때와 벗기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아실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50년 넘게
자동차 정비를 해온 사람으로서 공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또 실제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 보온재는 벗기시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 성능에 좋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씨 추웠습니다. 손도 시렵습니다. 몸이 움츠러듭니다. 활기차게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이웃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는 내 주변의 동호인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함께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성능이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능을 위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혹시나 저 사람한테 가서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오십시오. 진단을 해드립니다. 저한테 오시면 스캐너를 걸기보다는 배기구에서의 배기량과 배기구의 온도를 이용해서 엔진의 컨디션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진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스캐너를 걸어서 진단해 드릴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진단비가 없는 줄 알고 오셔서 제 시간을 5시간 뺏어 가신 분, 그리고 아침 8시 반에 오셔가지고 오후 7시경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 진단하고 설명을 듣고 하루 종일 제 시간 다 뺏어 놓고 아무 대가도 없이 가셨습니다. 그러려고 저한테 찾아오시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동차에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시간을 뺏어간 그 대가 정도는 지불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공짜로 진단해달라고 하고 하루 종일 내 시간을 뺏어놓고 미안한 생각도 없이 가십니까? 사람의 양심을 벗어던진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번영호 시간을 뺏었을 때는 나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찾아오십시오.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또한 찾아오셔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꼼꼼히 메모를 하시거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영상을 찍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노하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에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